자, 우선 입체 특이적 반응이죠. 디엘솔더 반응은. 그래서 신첨가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다이앤과 다이앤 파일에 존재하는 치환기의 치환 위치와 입체 배열이 생성물의 구조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원쓰리 부타다인 화합물에다가 다이앤 파일로서 첫 번째는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 다이앤 파일을 반응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반응을 시켜서 디에솔더 반응을 진행해서 생성물을 봤더니 이 지금 CO2M이라고 하는 에스터 치환기 두 개가 어떤 배양을? 시스를 보이고 있는 거고 여기는 트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었던 다이앤 파일을 반응시키면 치환기도 시스 배양,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었던 이 치환기 두 개가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었던 다이앤 파일을 반응에 참여시키면 에스터 치환기 두 개가 트랜스 배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의 그 시스 트랜스라고 하는 입체 배양이 생성물 쪽에도 그대로 전달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이제 다이앤 쪽을 살펴볼 거예요. 다이앤 쪽. 다이앤 쪽은 뭐 시스 트랜스 이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 자, 알킬기 두 개, 즉 말단 탄소 원자에 존재하는 두 개의 알킬기가 안쪽 편을 향하는 거, 이렇게 위쪽 편 탄소 원자에서는 아래쪽으로, 아래쪽 편 탄소에서는 위쪽 편 방향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를 인사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는 거, 위쪽 편 탄소에서는 위쪽으로, 아래쪽 편 탄소에서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아웃사이드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치환기 두 개가 서로 같은 쪽을 지향하게 되면 둘 다 인사이드든지 혹은 둘 다 아웃사이드든지 그러면 여기에 붙은 알킬기의 상대적인 배양은 같습니다. 즉 시스 타입의 입체 배양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래쪽 편처럼 한쪽은 아웃사이드고 한쪽은 인사이드가 된다. 그러면 서로 지향하는 게 서로 다르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 편의 상대적인 치환기들의 배양이 뭐가 되겠습니까? 트랜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 형태의 배양과 트랜스 형태의 배양이 이제 그 다이앤 쪽으로부터도 전달이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내양 규칙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양 첨가 규칙이. 그래서 디에솔더 반응에 있어서 입체화학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규칙이 내양 첨가 규칙입니다. 자, 디에솔더 반응에서 고리형 다이앤을 사용하는 경우 생성된 두고리 화합물의 입체화학은 엔도 형태의 생성물이 우수하게 생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엔도의 반대가 엑소거든요. 이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지금 뭐 더 큰 브릿지, 작은 브릿지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거 다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통 다리 걸친 고리 화합물이 이렇게 제일 많이 그리죠. 이때 아래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 치환기 두 개가 아래쪽 편을 향하고 있는 거, 요거를 우리가 엔도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아래쪽을 향하고 있는 게 엔도가 되고요. 바깥쪽 부분을 향하고 있는 거, 요거를 엑소 포지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치환기가 이 아래쪽 편을 향하고 있는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엔도 규칙으로 생성이 되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깥쪽 부분으로 즉 이 결합에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럼 엑소 포지션에 치환기가 붙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도, 엑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이제 내양 첨가 규칙에서 생성물의 구조가 이제 엔도 룰을 따르는 화합물이 우수하게 얻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화합물이 여기가 다이노 화합물이고 지금 여기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네요.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는 지금 다이애노 파일이 디에솔더 반응하게 됐을 때 여기 CHO라고 하는 치환기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고 있죠? 아래쪽을 향하고 있죠. 시스 배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가 시스였으니까 당연히 시스 형태를 가지고 있고 아래쪽을 향하는 쪽의 결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때를 엔도 생성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는 쪽 결합에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역시 두 개는 이제 시스 관계인 거고 이때를 엑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물의 안정도를 보면은 엑소 타입이 더 안정해요. 엑소 타입이 더 안정합니다. 왜? 당연히 이쪽 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존재하는 치환기들과 입체적으로 더 많이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엑소 포지션은 밖으로 빠져 있잖아요.
이것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쪽 편 고리 내부에 어떠한 원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입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엑소 형태로 치환기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 화합물이 더 안정합니다. 그런데 주생성물은 뭐예요? 얘가 주생성물이에요. 엔도 룰에 따르는 화합물이 주생성물입니다. 자, 그러면 생성물의 안정도가 이 반응의 선택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생성물의 안정도가 결정을 했다? 그럼 이게 주생성물이 돼야 되겠죠. 근데 아니잖아. 이게 주생성물이라는 얘기는 생성물의 안정도가 아닌 다른 요인이 이 반응의 입체적인 선택성을 제공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게 뭐냐면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라고 부르는 건데, 자, 엔도 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 상태, 생성물의 안정도가 아니라 전이 상태의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도 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 상태가 반응물들의 최대 오비탈 겹침이 가능해서 에너지적으로 더 유리합니다. 엔도 화합물을 생성하는 전이 상태의 에너지가 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건 왜 그러느냐? 다이엔의 8결합 오비탈과 카보닐 CO 결합 오비탈 간의 부분적인 겹침, 요거를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시면 요거거든요. 지금 여기 다이인이죠. 다이인에 말단 p 오비탈 존재하고 다이애노파일이고, 다이애노파일의 경우에는 보통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잖아요. 전자 끄는 치환기가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기 카보닐기거든요. 카보닐기 같은 경우는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산소 원자 둘 다 뭘로 원성화되어 있죠? sp2로 원성화되어 있어요. 여기 탄소 원자도 sp2로 원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p-오비탈들이 여기 하나씩이 존재하는 거죠. 자, 보시면 다이애노 파일이 있고요. 여기 탄소 원자에 지금 여기가 카보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산소 원자. 여기가 이중결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p-오비탈이 하나가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p-오비탈이. 자, 이게 안쪽 편으로 다이애노 파일 쪽에 이 카보닐기가 다이엔 쪽으로 들어가서 존재하게 되면은 이 중심 내부에 존재하는 여기 p-오비탈이죠. 여기가 이중결합이 이렇게 존재하니까 이쪽 편에 존재하는 p-오비탈과 여기 카보닐 탄소 원자의 p-오비탈이 공간에서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세컨더리 오버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도 첨가 형태로, 즉 이 카보닐기가 안쪽 편 형태로 들어와서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은 세컨더리 오비탈 오버랩을 통해서 전이 상태 에너지를 더 낮춰줍니다. 이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게 되면은 엔도 화합물이 얻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생성물의 안정도는 반응 입체 선택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전이 상태 에너지에 따라 주 생성물의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왜? 일반적인 반응 온도에서는 비가역적 반응이기 때문에 한 번 반응이 진행되면 다시 반응물로 돌아올 수 없죠. 이게 만약에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진행이 돼서 가역적인 반응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더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인 엑소 화합물이 우수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 경우는 전이 상태 에너지가 낮은 걸로 한번 생성이 되면은 그대로 끝이에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뭐 앞쪽에 이제 구조를 가지고 오비탈을 설명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여기 상대적으로 치환기의 배양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업인지 다운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얘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지금 여기가 R1이고 여기가 R2네요. 엔도룰에 따르게 되면은 이쪽 편에 존재하는 R3기가 안쪽 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반응에 참여하죠. R3기가. 또 카보닐기가 되면은 이쪽에 카보닐기가 여기 탄소 원자와 가깝게 존재해야지 세컨더리 오비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보통 R3기라고 하는 치환기는 안쪽 편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때 여기 부분에서 이쪽 편으로 존재하는 치환기, 여기 수소 원자겠죠. 이 치환기와 여기에서 바깥쪽으로 존재하는 치환기, 즉 이쪽 부분에서 둘 다 오른쪽 편으로, 즉 바깥쪽 부분으로 존재하는 치환기, 이 수소 원자 두 개의 배양이 같습니다. 이 수소 원자 두 개의 상대적인 배양이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R1기가 업 배양을 가지게 된다. 그럼 얘가 다운이 되겠죠. 여기가 카이라탄소가 되는데 여기서처럼 R1기가 업이다. 얘가 업이다. 그럼 얘 수소원자는 다운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탄소원자에서 수소원자 얘도 다운이에요. 이 두 개의 상대적인 배양이 같은 거예요. 여기 상대적인 배양이. 자,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의 상대적인 배양이 또 같은 거겠죠. 자, 근데 구조적으로 이제 바깥쪽 부분으로 빠져 있는 것들이 상대적인 배양이 같다. 그렇게 보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 상태의 화합물도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 R1기가 예를 들어서 다운 배양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가 다운이다. R1이. 그러면 수소원자는 업이 되는 거예요. 얘가 다운이면은 지금 수소원자가 업일 때 여기도 수소원자가 업인 거거든요. 이거 두 개 상대 배양이 같으니까 여기에서 R3기는 역시 다운이 됩니다. 얘도 상대적인 배양이 같은 거죠. 이쪽 편은 상대적인 거예요. 얘가 절대적으로 R1기가 업이다, 다운이다 이렇게 정해지지가 않습니다. 왜? 이거 접근하는 방향이 이 다이엔 화합물에서 위쪽 편에서 접근할 수도 있고 아래쪽 편에서 접근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선택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의 거울상 형태가 동일한 비율로 얻어지게 되죠. 자, 아래쪽 편 해볼까요? 아래쪽 편의 경우에는 이거 R1이고 R2죠. 자, 이 경우도 R3기가 안쪽 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반응에 참여하겠죠. R3기가. 그러면 여기 부분 지금 수소원자가 일로 존재하는 거죠. 여기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R1기와 여기서는 뭐가 같은 거예요? 수소원자. R1과 수소원자의 상대 배양이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원자가 업이다. 얘가 업이다라고 보면은 R1기가 다운인 거죠. 그럼 여기서 R1가 다운이 되는 거 뭐? 수소원자인 거예요. 이렇게 치환기의 배양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 R1과 지금 R2의 배양은 얘 둘 다 아웃사이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업이 되면은 얘도 업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스 배양이 돼야 되니까. 얘는 인사이드고 얘는 아웃사이드죠. 그럼 이거 두 개는 반대, 트랜스 배양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부분 R1 치환기와 R2 치환기는 반응물의 이 상대적으로 어떤 배양을 가지고 있느냐로 인해서 상대 배양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R1과 R3 치환기는 엔도 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엑소 배양을 가르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R2가 되고 여기가 R1이 되는 거죠. 엔도 배양일 때 R3가 안쪽으로 접어져 들어오는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됐잖아요. 그럼 엑소는 그냥 반대로인 거예요. R3기가 바깥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반응이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수소원자가 바깥쪽, 여기서는 뭐가 바깥쪽? R3기가 바깥쪽이죠. 예를 들어서 R1기가 업이다. 얘가 업이다. 그럼 얘는 다운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소원자가 다운일 때 뭐가 다운인 거예요? 이쪽에서는 R3기가 다운인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R1기 아웃사이드, R2기 아웃사이드 방향이기 때문에 같죠. 그래서 얘 두 개는 시스 타입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R1과 뭐 배양이 같은 거예요? R3가 같은 거예요. R1과 R3가. 그래서 여기 수소원자를 예를 들어서 업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지금 R1은 인사이드, R2는 아웃사이드니까 R1과 R2도 반대 배양을 가지고 있죠. 트랜스 배양. 이렇게 엑소 배양 생성물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위치 선택성인데, 비대칭 다이엔을 이용한 반응의 경우에, 전자 밀도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번 탄소 원자의 Y기인데, Y는 전자 주는기예요. 그래서 얘는 EDG예요. 전자 제공기입니다. 이쪽에 전자를 밀어주게 되면은, 이 다이인 화합물에서 전자가 제일 풍부한 포지션은 어디냐? 여기에요. 자, 그리고 G라고 하는 치환기는, 여기 G라고 하는 치환기는 전자 끄는기 EWG예요. 요거는 그냥 전형적으로 DL-솔더 반응이 효과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치환기 형태인 거죠. 다이엔에서는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 붙어 있고, 다이엔 파일에서는 전자 끄는 치환기 붙어 있고,
이게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전자가 제일 부족한 탄소 원자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가장 풍부한 탄소 원자에서 그 전자가 가장 부족한 탄소 원자 쪽으로 전자의 이동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가깝게 존재하는 거예요. 가깝게 존재하는 상태로 반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밀어주는 기가 1번 위치에 붙어있는 다이인 화합물을 참여시키게 되면은 생성물이 원투첨가 생성물 형태로 상대적으로 1, 2번 위치에 이제 붙는 상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고요. 자, 이 경우처럼 2번 탄소 원자에 붙어 있다. 그럼 이 경우는 전자 밀도가 제일 풍부한 쪽이 여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자 끄는 치환기가 붙어 있을 때 전자가 제일 부족한 쪽은 당연히 여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2번 위치에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는 다이앤 화합물을 디에솔더 반응에 참여시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1번과 4번 위치에 치환기가 붙어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전자 밀도 차이를 가지고 따지시면 되고요. 제일 전자 밀도가 풍부한 데에서 제일 부족한 데로 공격한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설명이에요. 여기 전자 밀어주는 치환기가 붙어 있으면 제일 풍부한 쪽은 여기. 전자 끄는 치환기가 여기 붙어 있으면 전자 제일 부족한 쪽은 여기. 여기가 가장 먼저 반응에 참여하는 거고, 이 경우는 이제 여기 부분이 전자 제일 밀도가 풍부한 거고, 여기 부분이 전자 밀도가 제일 부족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제일 먼저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